이동하면서 혹은 밥 먹으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사의 참견.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시사의 참견 진행자 장경진입니다. 지난 시사의 참견에 이어서 이번에도 제가 또다시 MC로 찾아왔습니다. 나름 두 번째 MC를 맡았다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은데요. 하면 할수록 이 MC 자리가 좀 꽤나 탐이 납니다. 기존 MC였던 유종현하고 MC 자리를 지키려면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쌓인 이슈들과 법안들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요. 빠르게 시사의 참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What's in my news 넘어가 볼게요. 바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한 우리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 하나씩 꺼내 소개하는 What's in my news. What's in my news에서는 지난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사회 이슈 딱 2개만 꺼내 밀도 있게 떠먹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경진입니다. 학우 여러분, 모두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게 달콤했던 긴 연휴가 끝나다니 사실 저는 지금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굉장히 슬픕니다. 네, 아쉬운 마음을 달래면서 오늘 함께 하실 패널분들과 지난 추석 연휴를 회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김예원하고 홍혁재하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뭔가 저희 2주 만에 본다고 또 오랜만인 것 같은데 홍혁재하고 혹시 제주도 다녀오셨나요? 비행기 표를 못 구해서 못 갔고요.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내내 기숙사에 계신 거예요? 네네. 그럼 가족들도 못 만나셨어요? 근데 가족들이 올라와서 네, 봤어요. 나름 괜찮네요. 그리고 또 네네. 예원하고는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추석 동안 잠도 좀 밀렸던 잠도 자고 푹 쉬었습니다. 네. 오늘 또 시사에 참견 뉴페이스신데 네. 항상 저희 카메라 뒤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 처음으로 출연하시는데 어떤 각오로 나오셨나요? 네, 저 오늘 처음이어서 많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옆에서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도 두 새내기들의 티키타카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바로 이슈 소개 들어가 볼게요. 또 먼저 김예원하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있었던 이슈를 가져왔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27일 서울역과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시외 이동권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자유롭게 고향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외 이동권의 보장이 이번 시위의 핵심이었는데요. 9천여 대의 고속 시외버스 중 휠체어가 이용 가능한 버스는 단 한 대도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는 비교적 이동이 가능하지만 시외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은 열차뿐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고향에 가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까스로 고향에 내려가도 지방의 버스 중에서는 저상 버스가 없어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서울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소속 이수미 개인 대의원은 장애인도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와 형제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시외버스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게 되게 놀라운데 그럼 전장현 측에서 요구한 지점들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네, 앞서 언급했듯이 시외 고속버스를 통한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이 주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시외 이동권 예산을 다시 증액하고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등을 도입하여 장애인도 지역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이 전장현 측의 입장입니다. 이들은 이날 서울 동서울 터미널에서 시외 고속버스 표를 끊고 버스에 탑승하려 했으나 터미널 입구에서 경찰들에게 가로막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그들은 이동권은 기본권이며 이는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면 정부 측이나 이런 데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뭐 내년도에 뭐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이나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장애인 이동권은 법적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을 만큼 당연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 중 하나인데요. 그에 맞는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고 전장현 측은 주장했습니다. 먼저 지난 2021년 12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의 개정으로 버스를 대폐차할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었는데요. 내년도인 2024년 예산을 살펴보면 정부는 저상버스 도입 예산을 올해 대비 220억이 삭감된 1,675억 원만을 편성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이동권 관련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30% 삭감돼서 3억 5천만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의 경우 올해 7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행과 광역 운행이 의무화되었는데요. 이에 전장현은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3,350억 원을 요구했으나 내년도 예산은 요구안의 14% 수준인 469억 원만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말을 덧붙이자면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저상버스 도입 현황이 얼마나 부진한지 알 수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52%에서 99%까지 끌어올렸고요. 또 미국 고속버스 회사 홈페이지에는 모든 버스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다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이 시작된 데 비해서 저상버스 도입은 2021년 기준 27.8%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참 이게 점점 더 증액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 혁재 씨도 저번에 그 R&D 예산 삭감 관련해서 이슈를 소개를 해주셨었잖아요. 네네.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 장애인 관련된 이슈를 저는 많이 집중해 왔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사례로 듣고 또 해외랑도 비교를 하다 보니까 비교한 걸 방금 들으니까 이게 좀 우리가 많이 그게 좀 형성이 잘 안 된 상태구나를 또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걸 보면은 장애인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해서 아직 우리나라가 좀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예원하고도 이거 이슈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네, 저는 작년부터 장애인 이동권에 관심이 많았던 편인데요.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그들의 외침에도 우리 사회가 너무 이들에게 무감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 기준 서울 지하철 내에서 승강장부터 외부 엘리베이터까지 이동할 수 있는 역은 275역 중 30역 밖에 없고 전국 저상버스 미도입률 또한 72.2%나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핏 보면 어느 정도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비장애인분들은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럼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들의 이동권이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그들의 믿음과 바람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김예원 하구의 깔끔한 이슈 정리 잘 들었습니다. 휠체어 탑승 가능한 시외버스가 정말 단 한 대도 없다는 게 참 현실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여야가 합심해서 빠른 대책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예원 하구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홍혁재 하구가 준비한 이슈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김현숙 현 여가부 장관 이후에 이제 여가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정리해 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오늘 또 청문회가 열리잖아요. 네. 거기서 되게 메인으로 다뤄질 이제 주식 파킹 논란에 대해서 갖고 왔는데, 혹시 주식 파킹 뭔지 아시나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였습니다. 이게 파킹이 또 이제 주차 파킹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이제 잠깐 자기와 좀 친밀한 좀 신뢰가 있을 만한 사람 제3자한테 주식을 잠깐 맡겨놓는 걸 주식 파킹이라고 합니다. 2013년에 김행 현 여가부 장관 후보가 주식을 모두 팔아 2019년까지 위키트리와 관련이 없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또 위키트리가 이제 김행 이 사람이 세운 회사거든요. 언론사. 이 위키트리와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이제 조사 결과 2013년 배우자의 소셜 뉴스 주식을 신우이가 팔아 신우이가 대주주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소셜 뉴스라고 하면 아까 그 위키트리의 운영사가 소셜 뉴스인데요. 김 후보자가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2013년에 청와대 대변인이 되면서 주식을 백지 신탁을 또 했어야 됐는데 회사가 당시에 적자에다가 또 이제 적자니까 주식을 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자기네가 샀어야 됐다. 그래서 자기랑 이제 배우자가 그 주식을 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혹시 또 이제 백지 신탁이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그렇군요. 어려운 용어들이 많죠. 그쵸. 이런 이슈들에는 그래서 항상. 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백지 신탁이 뭐냐면 이제 공직자가 되면 이제 아무래도 뭐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한테 사익 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초에 그 싹을 잘라내자.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주식을 다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분을 하는 거에도 이제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백지 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백지 신탁은 그래서 뭐 은행이나 그런데 이거를 처분해 달라고 이렇게 맡기는 걸 백지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직자 윤리법상 또 신우이가 근데 약간 그 제3자는 맞는데 좀 애매하잖아요. 자기 가족이니까. 그쵸. 가까운데 또 그렇다고 완전히 가깝다고 하기도 웃기고 네. 애매하죠.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위법 아니냐라고 했는데, 또 법상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상에서는 이제 신우이는 이해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아까처럼 애초에 공직자윤리법 상의 그 취지가 이런 공직자로서의 공익과 이제 사익 추구의 이해관계 충돌을 애초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였잖아요. 이거에 어긋나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이슈들을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데 정말 내용이 너무 많아서 따라가기가 벅차더라고요. 이 이슈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김행 후보자가 말은 했지만 또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다고 하던데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원래는 자신의 지분은 공동 대표한테 넘겼고, 이제 남편 지분은 신우이한테 넘겼다라고 처음에 해명을 했는데, 또 이거 또 조사를 하니까 자신의 지분을 공동 대표한테 전량 이제 매도한 게 아니라 신우이한테 일부를 매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논란이 되면서, 하지만 이에 대해 또 자기가 이거 착각한 거다. 자기가 그 몇 년 전 건데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 하면서 주식수를 착각했다. 숨길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또 보면 이후에 이제 매각했던 자기 주식을 다시 사들였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대로 2019년도에 다시 재매입을 했습니다. 주식을 재인수한 배경에 대해서도 또 해명을 했는데, 이것도 13년도에도 뭐 회사 사정이 어렵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똑같이 2018년 전후로 회사가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우리 사주를 갖고 있었던 직원들과 주주들이 주식 매입을 요청했고, 저희 부부는 이를 모두 수용하고 2019년까지 주식을 전량 사줬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그 소셜 뉴스가 그의 자본 잠식 상태에 놓여 있긴 했지만, 알고 보니 영업 이익은 흑자였고요. 그 직전에 3년간 3배 넘게 꾸준히 늘었던 회사 매출이 딱 감소했을 때 그때 사들인 거예요. 그 이후로 그때 2019년도에 딱 사들이고, 지금 딱 봤을 때 2019년도 그때 딱 사들일 때 주당 평가액이 1,877원인데 지금 올해 9월 기준 14만 8,226원으로 4년 만에 이제 79배가 뛴 겁니다. 엄청 큰 이제 증액이네요. 네, 그걸 가지고는 뭐 자기가 위키트리 운영 방식을 바꾸면서 수익이 이제 뛴 거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것도 아까 공직자윤리법 얘기했을 때도 말했는데, 이게 손쉽게 애초에 주식을 누구한테 맡겼다가 다시 사들인 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다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공직자윤리법이 뭔가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지 말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네네. 오히려 그거를 편법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오늘도 저희 지금 청문회를 오늘 했잖아요. 촬영일 기준. 네. 근데 사실 이것도 뭐 못할 뻔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원래 여당과 야당이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뭐 이때 청문회를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민주당 측에서 이때로 하자 딱 이렇게 말을 해버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여당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해서 뭐 사과를 하지 않으면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 하면서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을 했었는데 뭐 결국은 지금 하는 거 보면 어쩔지 잘 됐죠. 이게 여가위에서 이제 유감을 표명하면서 결국은 잘 된 거죠 오늘. 근데 또 청문회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아까도 뭐 계속 뭐 의혹이 하나 제기되면 이제 김 후보자가 해명을 하고, 의혹도 제기되고 해명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해명이
제대로 안 된 게 사실 많았어요. 좀 애매까리하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청문회에서 해명을 하겠다라고 계속 청문회에서 해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또 이제 청문회 관련해서 여가위가 신우이와의 주식 매매 관련 계약서 사본을 요구했는데 이게 개인 사생활이란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요. 또 아까 백지 신탁 전후 주식 변동 상황을 다 공개하겠다고 이건 본인이 말을 했는데 이제 기업 영업 활동 보호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또 뭐 인사청문 요구서에 낸 자료도 이건 거부는 아니고 이제 요구 자료가 낸 게 있는데 그게 또 알고 보니까 또 사실이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청문회가 결과가 아직 완벽하게 나오진 않아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예원하고도 이 이슈 많이 보셨죠? 네. 그 보시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다거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그 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후보가 어쨌든 해명을 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청문회에서 다 증명이 됐어야 하고 그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확인이 됐어야 했는데 그런 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팩트체킹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그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종식되거나 아니면 또 더 커지거나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네, 맞아요. 이게 아직 진행 중인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정보들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혁재하고는 이거 이슈하면서 조사하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사실 김행 이제 후보자가 굉장히 그 장관 지명 후보자 지명 다음 날부터 도어 스태핑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실제로 한 말인데 뭐 프레스 프렌들리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꾸 언론 친화적인 사람이라고 어필을 했거든요. 근데 각종 의혹이 터지면서 자꾸 뉴스들이 생산이 되니까 뭐 시종일관 뭐 이거 가짜 뉴스가 도가 지나치다. 그러면서 청문회 전까지 어떤 의혹 보도도 중지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도어 스태핑도 중단하고 그랬죠. 근데 이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 물론 청문회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 의혹에 대해 그렇게 명확하게 해명을 한 건 없거든요. 다 뭐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그리고 또 뭐 해명을 하면 또 해명에 대해서도 의혹이 발생하고 계속 이랬는데 이런 거를 또 짚는 게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그거를 뭐 알만한 사람이 이제 굳이 그런 뭐 마땅한 의혹 제기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을 하라고 있는 언론을 보고 그런 발언을 한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후보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역재하고 조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관련 이슈를 살펴본 하구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꺼내 소개해드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다 바쁘신 와중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예원하고 아무래도 처음으로 패널로 자리하셨는데 오늘 촬영장이 좀 새롭게 다가올 것 같아요. 소감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저는 직접 이슈를 조사하고 그거를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혁재학우님이 준비해주신 이슈도 이곳에서 들어보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홍역재하고는 오늘 뉴페이스인 김예원하고와 함께 왓츠 인 마이 뉴스 진행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먼저 이제 뭐 진행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뭐 예원하고님이 괜찮았다고 말을 해주고 싶네요. 선배로서 한번 평가하자면 나쁘지 않았다. 네, 좋습니다. 하고 여러분들께도 지난 이슈를 정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왓츠 인 마이 뉴스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뉴스와 함께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